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토탈 인베스터의 부동산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주 금융시장이 난립니다. 매일 난리예요. 매일 새로운 사건들이 나타나고 그 사건들이 시장 전체를 뒤엎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이라는 건 원래 변동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이용한 고수익, 그다음에 단기간에 높은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하루아침에 몇십 퍼센트 이상씩 급락하는 상황도 언제든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를 모두 투자하고 있는 토탈 인베스터로서 주식과 암호화폐 같은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꼭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한다라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토탈 인베스터가 생각하는 부동산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대하는 투자자들의 생각은 참 크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금융자산을 주로 투자해왔던 투자자들은 부동산을 굉장히 무시하죠. 올드한 방식의 투자나 지루하고 복잡하고 지금 시기에 맞지 않는 투자라고 오히려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내가 접할 수 없는 투자 방식이라는 생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 소액이더라도 부동산 투자를 해봤던 분들, 그 다음에 저와 같이 다주택자로 가면서 부동산을 적극적인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던 사람들은 사실 부동산이라는 것을 조금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가격대가 존재하고 그 가격대에 맞춰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알면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모르면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자산만 투자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시간이 되실 때 시간을 내서라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의 하나가 큰 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전세나 월세로 임대하고 있다면 보통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임대소득자라고 하죠. 임대사업자는 자신의 물건을 임대 물건으로 묶어놓고 진행하는 거고요. 그렇게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있다면 임대소득자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월세를 받던 받지 않던 그냥 전세보증금만 받고 있어도 3주택부터는 간주임대료라고 해서 이제 전세금을 은행 이자 소득으로 간주해서 그 금액만큼 월세처럼 세금을 매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부동산 투자자들은 임대물건의 재계약이 도래되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전세금을 그대로 두고 오른 시세만큼만 월세로 받는 반전세로 전환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식으로든 세금을 매기면 그 세금에 대한 것들이 또 소비자에게 전가되게 돼 있어요. 마치 원자재 값이 오르면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올리고 소비자가 그 높아진 차량 가격을 구매하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세상은 다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이러한 변화는 임대소득자의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증가시킨 결과고, 그 결과 때문에 점점 전세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토탈 인베스터는 임대 만기가 도래하면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면 이 늘어난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 등의 세금 부담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월세나 반전세로 돌릴까를 생각할 때 저 같은 토탈 인베스터는 만기가 도래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난 무조건 월세보다 전세를 맞춰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맞춰진 전세금, 올라간 전세금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락업하고 스테이킹 이자를 받을 생각만 합니다. 왜냐? 저는 월세나 반전세와 같은 형태보다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스테이킹을 해서 이자를 받는 것도 시세 차익형 투자와 월 현금 흐름 창출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제 1순위로 먼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를 좋아하는 거는 주식이나 코인보다 수익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 낮은 변동성과 안정적인 우상향, 그 다음에
입지라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점 등 다양한 특징과 매력이 있지만 제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생각했을 때의 장점은 원금이 회수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꾸준히 매매가와 전세가가 상승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어느 정도 고점을 찍은 해부터 부동산 시장 역시 하락 조정되는 시기를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은 본질 가치가 땅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의 하락만큼을 인플레이션만큼 방어하는 방어의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가치가 계속 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떨어지지 않는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매매가와 전세가는 긴 시계열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만큼 계속 오릅니다. 물론 저도 최근에 겪었던 거지만 아무리 그런 입지가 좋은 곳이더라도 갑자기 물량 공급이 확 많아지는 지역에서는 역전세가 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건 당연한 겁니다.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공급이 많아지면 정해진 한정된 수요보다 많아진 물량 때문에 수요자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공급이 적다면 늘어나는 수요나 아니면 수요 자체가 그대로 있더라도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죠. 부동산은 이렇게 공급과 수요라고 하는 경제의 기본 가격 결정 원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긴 시계열로 보면 임대보증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내가 투자했던 원금을 조금씩 회수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임대보증금이라는 거는 전세로 쳤을 때는 전세보증금, 월세라고 쳤을 땐 월세보증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로 살던 전세로 살던 임차인이 내고 있던 주거비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폐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 땅값이 오르고 그 땅값이 곧 아파트 가격의 상승, 주택 가격의 상승이기 때문에 그 올라간 상승분만큼에 해당되는 가치로 전세나 월세금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번 회수된 원금을 금융자산으로 옮겨서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건 제가 이전에 설명했었던 자산관 선순환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토탈 인베스터가 되자라고 했던 이 영상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 보시는 화면에 10번 토탈 인베스터가 되자 부동산 플러스 주식 암호화폐라고 했던 영상에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관련된 카드도 위쪽에 띄워드릴 테니까요. 혹시 이 영상 보고 계시다가 앞쪽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카드를 통해서 이동해서 해당 영상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탈 인베스터가 되자라고 하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자산을 모두 섞어놓은 상태에서 마치 모래시계를 뒤집듯이 피라미드로 쌓았던 구조를 뒤집으면 부동산에서 얻은 수익이 주식으로 가고 주식에서 얻은 수익이 크립토로 옮겨지는 과정들을 겪습니다. 이렇게 자산 간 이동을 통해서 부가 계속 흘러서 옮겨지게끔 하는 것이죠. 이렇게 투자의 시간을 계속 옮겨주면서 진행하면 어느새 뒤집힌 모래시계에 의해서 자산의 규모도 변합니다. 현재 시점에 제가 세팅해놨던 가장 많은 부동산 그리고 주식과 크립토의 순서가 뒤바뀌면서 어느새 크립토, 주식, 부동산의 순서로 자산의 부가 달라지겠죠. 이것이 제가 원하고 추진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투자의 핵심은 레버리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레버리지라는 거는 단순히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돈을 계속 굴려서 끊임없이 신용 창출을 일으킬 수 있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돈을 갖고 있더라도 그 돈이 멈춰 있으면 신용 창출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이 돈을 계속 굴린다면 신용 창출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파트 한 채를 사서 내 엉덩이로 깔고 앉아있기만 한다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과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신용이 끊임없이 창출되는 구조는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로 주고 나는 더 저렴한 주거 형태로 이동해서 주거비를 해결하면서 남은 차익만큼을 금융자산으로 굴릴 수 있다면
부동산은 소유한 상태에서 금융자산을 추가로 굴리기 때문에 같은 보유 자산 금액 안에서 신용 창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즉 은행이 대출을 해줬냐 안 해줬냐와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신용 창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 아니라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투입된 원금을 회수하고 또 그 원금을 이용해서 다른 자산으로 이동하고 또 다른 자산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신용 창출을 하는 것. 이것이 레버리지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래시계를 뒤집듯이 계속 뒤집어 주는 것이죠. 돈을 회전시키는 겁니다. 아마 이 글을 읽은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누군가는 집은 주식이랑 크립토랑 달라 임마, 그런 식으로 다룰 대상이 아니야. 야, 집으로 투자하는 거 아니다. 야, 투자란 말도 붙이지 마. 투기 아니야. 투기야, 투기.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생각이 틀립니다. 왜 안 되고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전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기름, 석유, 이 원유 선물에는 투자하면 괜찮은 건가요? 이건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소중한 에너지원인데 이 소중한 에너지원을 갖고 투자해도 되는 건가요? 콩, 대두 같은 곡물 ETF 투자해가지고 그 차익 먹고 나오고 이건 투기 아닌가요? 아니, 사람이 먹는 음식인데 이 음식을 갖고 장난치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투기나 쥐약 아닙니까? 아니, 신성한 기존 화폐 시스템을 교란하고 있어? 이런 나쁜 놈의 새끼들, 이렇게 얘기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에 언급했던 원유 선물 투자나 곡물 선물 투자, 비트코인 투자가 다 괜찮다면 부동산도 괜찮은 거예요. 부동산도 그냥 하나의 재화고 투자 대상이에요. 뭘 이걸 되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그냥 하나의 재화다. 하나의 투자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도 부동산은 실제로 우리가 거주하는 삶의 공간이잖아요. 실제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필수제지 않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전 반문하고 싶어요. 원유는 필수제 아닙니까? 기름 없이 살 수 있어요? 콩, 대두는 먹는 건데 이건 필수제 아닙니까?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필요한 걸 갖고 투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걸 집에만 갖다 붙여서 도덕적 잣대로 들이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셔야 진짜 진정한 그 자산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토탈 인베스터이니까 이렇게 부동산을 대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매우 중요한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동산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 부동산이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요즘 같은 장에서 금융자산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포트폴리오가 갖고 있는 불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부동산이 만약에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라는 전제로 편견 없이 바라보시고 관점의 전환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신의 자산을 증식시키고, 금융자산이 흔들릴 때 부동자산이 보호해주고, 부동자산이 흔들릴 때 금융자산이 보호해주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서의 튼튼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